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나의 운명을 바꿔줄 마법의 개운법 8번부터 14번까지 2편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또 여러분 보셨나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굉장히 힘든 것도 아니고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같이 성공하고 싶어서 저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8번부터 14번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니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8번은요, 2장의 카드인데요. 한번 훑어볼게요. 네, 그림은 무엇을 뜻하냐? 자, 음식을 가려 먹어라. 이 뜻입니다. 자, 음식에는요, 질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도 질량이 있는 것처럼 수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최대 안 좋은 거는, 아주 안 좋은 거는 당연히 빨리 만드는 음식. 상대방의 건강하고 전혀 관심 없이 빨리 만드는 음식은 굉장히 좋지 않은 건 당연히 아시겠죠? 패스트푸드가 들어가는 재료들이 나빠서 그런 것도 사실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양을 빠르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질량이 그렇게 높은 음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만든다는 것은 정성이랑 영적인 부분들이 결여돼서 만들 수밖에 없죠. 아주 빠르게 만드는데 모든 정성과 자신의 영혼을 다 넣어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패스트푸드 음식 같은 것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편의점 음식, 도시락, 밥이 들어간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가끔은 괜찮지만 아주 그것들을 그것들이 주가 될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만 막 먹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다 인터뷰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헬스 체크도 있는데요. 당연히 음식을 가려 먹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건강들이 좋아지게 되겠죠. 가려 먹게 되면은. 그래서 자신이 만든 이렇게 요리하는 그림인데요. 자신이 요리해서도 괜찮고 아주 정성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해주시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해주시는 음식, 자기 건강을 정말 생각해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 좋고, 아니 그게 전혀 형편상 안 된다 이러면 드시러 갈 때 조금 무리해서라도 정성이 들어간 그런 음식이 나오는 식당에 가시는 것이 아주 좋고, 맛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지금 그 식당 주인의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내가 자주 먹는데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먹으셔야 돼요. 어떤 식당 이런 데가 있잖아요. 주인이 엄청 불친절한데 완전 맛집이야. 이거 정말 좋지 않죠. 그 음식에 들어간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요소들이 나에게 지장이 줄 수도 있다. 왜냐면은 먹으면서 욕하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기분 나빠서 안 올라왔는데 진짜 맛있어서 온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가 나쁜 기운들을 같이 먹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맛집 분들인데 불친절한 그런 맛집들은 정말 고치셔야 돼요. 태도를. 많은 사람들한테 나쁜 기운을 먹게 하는 거니까. 지금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막 긁어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남들한테 그렇게 먹였던 그런 기운들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저의 채널에 오시진 않겠지만 어쨌든 어떤 기회가 된다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조금 친절하게 하시는 것도 이제 그 5번으로 말했던 덕을 쌓는 그런 거니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에게 먹이는데 영양분이잖아요. 엄마가 아기에게 젖 물리는 거랑 똑같은데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좋은 것을 이제 먹이는 거랑 똑같고, 내가 크면은 성인이 되면은 나를 길들이고 나를 키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되어야 한다. 내 자신이 나를 계속적으로 보살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 자체가 사실은 아기잖아요. 잘 가꾸어 줘야 예쁘게 크고 바르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들이 이제 질량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내 건강이 좋아지고, 당연히 건강이 좋아지면 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가 맨날 걱정을 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점점 좀 몸이 가라앉지, 막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좋은 기분이 나고, 좋은 기분이 나오면은 당연히 좋은 운들이 여긴 내 집인갑다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것이 바로 8번. 음식을 가려 먹어라. 꼭 그렇게 하고, 편의점 음식이라든가 인스턴트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두 번? 엄청 일탈하고 싶거나 막 콜라가 막 시원하게 한번 막 들이마시고 싶을 때 가끔 햄버거, 이제 콜라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저는 먹는 게 좀 예민하기 때문에 많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었지만 몸에 안 좋은 것도 또 잘 안 먹는 게 문제였죠. 저는 잘 안 먹는 게 그래서 지금은 꼭 챙겨 먹으려고 아주 노력하고, 다행히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늘 감사해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일주일에 한 체크를 해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먹을 때 기분 좋게 먹는지, 그리고 이 음식의 수준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운도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최소 100일에서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내가 음식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삶도 변화가 오고요. 실제적으로 음식을 가려 먹는다는 것은 살도 찌지 않아요. 이건 다이어트 효과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가려 먹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것을 빼게 되어 있거든요. 살이라는 것은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다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인해서 이제 내 몸에 살을 살게 하는 건데, 음식을 가려 먹다 보면은 그런 필요 없는 음식들이 제거가 되어서 필요 없는 살 또한 나가게 되죠.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 개운법 자체가. 그래서 살이 찌고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개운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던 살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내 몸에 과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개운을 하도록 막 노력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제거가 돼요. 사람, 그 다음에 건강에서 나쁜 기운, 그 다음에 나쁜 살,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운을 위해서 노력하면 다이어트 하려고 돈을 쓸 필요도 없고 뭘 먹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절로 살이 빠집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런 개운을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 개운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다 살 빼게 할 자신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다이어트가 주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음식을 가려 먹고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나를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라. 이거 꼭 염두해 주시고요. 자, 9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9번째 개운법은 뭘까요? 여러분 들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물어보면은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을걸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이 일을 계속 매일매일 실천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우리가 됩시다. 자, 그러면 펼쳐볼게요. 바로 감사 기도를 드려라 입니다. 써도 좋고요. 여기 카드처럼 리스트를 만들어서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널, 일기로 쓰셔도 됩니다. 저도 매일같이 이제 쓰기도 했는데 방법들은 간단해요.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 형식적이라기보다 정말 진심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어떤 게 진심인 줄 아는 거는 이 우주가 알죠. 여러분들이 입에서 내뱉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 이 우주가 알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 기운들도 바뀌셔서 처음에는 뭐
아무 의미 없이 하시다가 점점 더 이 감사의 기운에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호흡포노포노라고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4가지 항목,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기적의 말이라고 하죠.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도록 이제 기도법이 있는데요. 치유법이라고 하나? 네. 그래서 그런 말들, 그런 것을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만이라도 반복해서 매일 하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하면 제가 뭐 다 따라다니면서 뭐 인터뷰를 하거나 만나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 감사기도에 관한 이런 것을 빠지지 않고 하신 분들이 꽤 많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믿음과 기도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꿔주겠어, 고작 이거밖에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이 있잖아요. 일단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 감사가 아마 이 천사들에게 전달이 될 거고, 하늘에 전달이 될 거고, 그러면 악마보다는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더 도와줄 거고, 그래서 이제 나쁜 기운들이 싫어하겠죠. 우리의 운명에서 같이 놀기 재미없잖아. 악마들은요 재미없는 곳을 싫어해요. 그래서 아주 막 실제적으로 너무 막 즐기고 쾌락을 하는 곳에 실제적으로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진지해지면 사실은 좀 삶이 재미없고 지루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악마 같은 그런 나쁜 기운들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나도 편안해지고 운명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옮기게 되는 그런 행운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한번 하셔서 이 믿음과 기도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도록 우리 자신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10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째 개운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장의 카드네요. 불이 있고 칼이 있고 무슨 뜻이죠? 바로 남의 험담을 안 하게 하지 않기입니다. 짜자자자자자잔. 그게 실제로는 쉬울 것 같은데요. 잘 살펴보면 바로 일주일만 살펴봐도 우리가 남의 험담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작고 크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험담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속하게 될 경우가 꽤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3명만 모이면 한 사람 욕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 화장실만 가면 그렇게 뭐 2명만 모여도 없는 사람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잘 따지고 보면은 운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하나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재미에 막 커피숍 가고 이랬던 거 고백합니다. 정말로 남의 험담 사실 엄청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험담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험담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0번째가 실제적으로 여기 14가지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을까. 남의 험담을 아예 안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1부에서 말했던 돈보다 운을 벌어라, 이 책 안에 재수 없는 짓만 안 해도 운이 찾아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 이 책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이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재수 없는 짓이거든요. 알게 되면, 끝까지 모르게 되면 그렇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알게 됐어. 그 자리에 누군가 있었다. 그러면 나도 있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나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거고, 그 불쾌한 기분들이 내 주변에 이제 오겠죠, 사실은. 그 사람은 이제 등에 칼을 맞은 그런 느낌처럼 배신감이나, 뭐, 아니면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기분 나쁜,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죠. 아,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되는 일이 바로 남의 험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완전히 떠나면 너무 좋고, 떠나지 않으면은, 그거, 뭐라고 해야 되죠? 합류하진 않는 거. 말을 섞거나, 그래, 막 동조를 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있을 때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너는 왜 아무 말 안 하는 원래 옷 잘했잖아. 이렇게 한다면, 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나의 운명을 바꿀 거야. 이렇게 하고 동조를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아니야,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최대한 합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운법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어렵죠. 뭔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죠. 그렇지만 나는 어떤 사람? 당연히 나의 운명을 바꿀, 성공으로 이끌 마음을 단단히 먹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이 카드를 왜 골랐냐면은, 여기 let go 써있거든요. 그냥 버리는 거죠. 이 불의식, 불에 태우듯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불에 집어넣어서 활활 타여버리고, 그 사람을 사실은 좋아하면 험담이 안 되잖아요. 뭐 좋아하든 뭐 남편 같은 경우에 아내 같은 경우는 뭐 좋아하고 애정이 있으니까 험담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움의 감정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망이나 싫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욕하게 되잖아요. 험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어나면 불의 의식 이렇게 불에 태워버리는 실제적으로 불을 내서 뭐 써서 태워버리면 너무 좋지만 그런 것 조건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마음으로라도 이게 지금 내 운을 괴롭히는 어떤 괴로운 기운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 저리 가! 하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제, 1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운을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꼭 방해꾼이 있다.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버리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은 너의 불의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죠. 미운 것도 탁 버리고. 쌓여 있으면은 언제 내가 무엇을 미워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깨어있어서 자주 거의 매일 하면 너무 좋겠죠. 미워하는 감정도 툴툴 그런 거. 사실 저도 오늘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엄마와 약간 트러블이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욱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여기 사무실에 와서 불의식을 치렀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 험담했을 때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하고 의식을 반드시 가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그 자리에서 그냥 빠져나올 수 없다면 동조하는 것은 멈춰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험담을 잘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사람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앞에 말을 붙이고 자기 죄책감을 약간 덜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험담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사람 있으면은 같이 말려들어가지고 맞다 하면서 지금 자기도 욕하는 게 아니라는 그 합리화를 시키면서 같이 막 나쁜 점을 막 말해요. 그 사람 험담은 그냥 나쁜 거 말하면 다 험담이고 욕이에요.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정말 들으면 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죄책감에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항상 남의 그 질투 어린 그 시기가 담긴 그런 말이라든가 그 사람을 까는 말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웬만하면 어울리지 마시고 어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할 때 네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욕하는 거 맞는데 이렇게 말해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알겠죠? 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단계 그 사람들보다
수준이 그리고 내 운명이 업그레이드 깡충 뛰기 위해서는 합류하지 않는 것이 나의 개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운명을 바꿔줄, 성장시켜줄 마법의 개운법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바로 이 안에 있는데요. 어머! 한 여자가 주먹질을 우리한테 하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악마 카드가 나왔고요. 힘 카드가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 카드를 선택했냐, 11번째. 바로 11번째는 중독된 것을 벗어나라, 입니다. 실제적으로 완전히 중독된 사람, 이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된 사람은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도 않겠죠. 그런 기회가 안 열리니까. 그거 말고, 그 중간쯤 있는 사람 있죠. 내가 좀 벗어나고 싶은데 하는데 일상생활에는 그냥 그 약간의 지장이 있긴 해요. 지장이 있긴 한데 스스로는 또 벗어나긴 조금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인데요. 술이라든가 이게 담배라든가, 그러니까 과하게, 이거는 평균보다 강하게, 아주 정상보다 좀 강하게,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실수한 적이 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술을 먹고 다친 적이 있다. 술을 먹고 남을 팬 적이 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있고, 사건 사고를 같이 달고 다닌 술의 문제. 그 다음에 담배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이 병을 얻을 정도로, 그 다음에 마약 같은 거, 마약을 이제 일단 접하면서 끊을 수 없이 정기적으로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에 중독됐거나, 그 다음에 도박.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히 손은 못 댈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떼고 싶어서 열렬하게 마음을 쓰고 있는,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섹스,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쾌락이라는 것은 막 즐기는 거 있죠. 이제 무도 같은 거를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삶에, 내 가정에 피해를 줄 만큼 카메라를 다닌다거나, 내 삶에 제대로 진행도 못할 만큼 클럽을 다닌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중독입니다. 여러 가지. 그다음 음식,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살이 계속 찌는데도 입으로는 계속 나는 이제 안 먹을 거야, 이제 다이어트를 할 거야 하면서 음식 하는데 계속 음식을 이제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중독이거든요. 중독된 것들을 벗어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 학기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술을 좋아했지만, 대학교부터 술을 좋아했지만 사건 사고가 이렇게 한 건 아닌데, 할 학기에 들어가니까 술을 먹고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술 먹고 누구랑 싸웠는지 기억이, 친구랑 계속 싸움이, 한 명은 5명만 먹으면 그 중에 한 명이랑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일이 귀신처럼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술 먹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그 수위가 높아져요. 중독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죄책감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절실하게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났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 괴로울 정도로.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곳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래도 제가 여러 가지 개운법들을 활용해서 하늘이 돕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만으로도 저는 인생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 잔만 먹으면, 입을 대면 일단 만취할 때까지 먹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그래서 항상 친구랑 술을 먹으러 나갈 때 마시지 않기, 한 잔만 마시기, 카톡 알림을 해놓고 핸드폰 알람을 다 해놓고 그만 마시기, 몇 시에 딱 1시간마다 알람을 해서 그만 마시기, 이런 걸 하면서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안 됐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중독된 것에서 한번 벗어나 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계속 그 중독된다는 것은 술, 담배, 마약, 게임, 도박, 섹스, 그 다음에 어떤 무도, 카바레 같은 그런 거. 이건 다 그 카바레가 나쁜 게 아니라 삶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알겠죠? 유부녀들이 가서 행하거나 유부남들이 가서 행하면서 가정을 파토나는 정도의 중독이에요.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마찬가지 클럽 또한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그런 쾌락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뭐겠어요? 내가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안정한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뭘 그래 마약이 생각나겠노? 그런 사람들이 뭐 게임하면 재밌겠노? 도박하면 뭐가 재밌겠어요? 아니에요. 완전히 이렇게 속 안에가 요동치는 애들 있죠. 물결이. 그거는 지금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들.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뭐 어떤 기운이 더 많겠어요? 나쁜 기운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적으로 내 의지로 가능하지만 중간쯤 가면은 절대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혼자 빠져 들어간 게 아니거든. 첫 시작은 내가 했지만 그리고 내 의지대로 했지만 그거를 이제 통제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귀죠. 귀들이 그걸 도와주죠. 또 마셔. 또 해. 그리고 또 하면 너 기분 좋잖아. 네 안 그래도 힘든데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니? 그래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이 사람을 타락의 길로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 그 귀들은 굉장히 통쾌하고 만족하고 그 귀들이 일이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운법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 자체를 조금 캄다운 시키면서 안정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안정을 찾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 악마들이 싫어해요. 와, 쟤는 너무 재미가 없다. 너 쟤한테 있어봤나? 아, 재미없으니까 가지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개운법이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중독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해서 했지만 나중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나중에 술을 먹고 돈이 돈을 먹고 담배가 담배를 먹고 약이 약을 먹고 섹스가 섹스를 먹고 춤이 또 춤을 먹고 도박이 또 도박을 먹고 게임이 게임을 먹고 이런 식으로 지가 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아무리 중간에 첫 스타트 다시 또 자기가 선택했지만 또 다시 중독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 아주 힘든 그 싸움이라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죠, 당연히. 그럼 방법은 어딨어요? 이것을 벗어나려는 방법이 어딨어요?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가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반드시 먹는 거. 두 번째, 지금까지 말했던 1번에서 7번까지를 8번인가? 이게 11번까지 10번까지를 꾸준히 하면요. 떠나요. 기운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관장해주는 기운들이 바뀌면서 수호천사가 옵니다. 수호천사가 오면 수호천사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수호천사들은 술, 담배, 마약, 게임, 도박, 섹스, 너무 지나친 과한 댄스, 뭐든지 과한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독되려고 해도 절대 중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방법들이 바로 개운법 자체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하나 이제 연애 타로다 보니까 그 사람도 중독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중독되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사람이다 하고 잡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돼. 그래서 놓치기 싫어서 오만 짓을 다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절대 놓지 않고 절대 잊지 않고 이것 또한 중독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랑이 절대 아니고 이거는 집착에 관련된 거라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불의 의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버려야 되는데 이게 중독인 거예요. 중독인지 아닌지 구별하려면은 중독인지 인연인지 사랑인지 구별하려고 하면은 일단 그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중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불안해졌다거나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거나 그 다음에 생활에 지장을 입히거나 하루 중 이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 30%가 훨씬 넘거나 30%는 어떻게 30% 이러면 여러분이 아실걸요? 어쨌든 과하게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사람 또한 이성애 또한 연애 또한 중독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요. 여기서도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대로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은 중독 수호천사가 악마에서 수호천사로 바뀌어요. 수호천사가 바뀌면 그 사람들은 천사들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노력만 하면 첫째 내가 벗어나겠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방법들은 다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노력하시면 되고 화이팅! 그렇게 해서 꼭 이제 자신이 중독된 것에 대해서 이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게으름도 중독이고요. 더러운 것도 중독이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기가 체크하셔갖고 아, 나 이게 중독됐구나. 그래서 내 운명을 이제 바꾸려면 나는 이거를 버리겠어 하고 과감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여줘야 되는데 봐요.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라고 제가 이 힘 카드를 가져왔어요. 자, 데빌이 있어요. 데빌, 악마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예요, 중독은. 그래서 이 힘으로 퍼치하고 나가 떨어지게 만드시라고 제가 힘 카드와 바로 이 여성분의 주먹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꼭 이러한 힘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2번째 개운법 바로 짜잔! 자, 오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 운 좋은 사람, 운 좋은 친구랑 사겨라 이 뜻이에요. 그럼 누가 운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건 사고 우리 주변 보면은 자꾸 사고 치는 애들 있죠. 친구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사람들은 오늘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친구로는 뭐 완전히 절교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거리를 조금 두면서 하시면 사귀시고 그 다음에 그 사건 사고를 치지 않고 늘 우리가 보면 정말 좀 성실하게 살고 마음이 좀 안정되어 있고 또 일단 운 좋은 사람이라는 경우는 우리가 그 사람의 내막은 모른다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 있죠. 일단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내막이나 삶의 히스토리나 그리고 내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 책에서도 나오지만 성공하는 게 혼자 힘으로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라면 가까운 사람, 완전 성공한 사람은 내가 수준이 안 돼서 못 만난다면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에 주변에 봤을 때 어딘가에서 좀 성공한 사람 있죠.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과 좀 사귀면 좋아요. 그런 대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성공의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것만 쫓아간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대화를 해봐도 굉장히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을 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깔끔한 사람, 그리고 남한테 친절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랑은 거리를 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주 별것도 아닌 게 엄청나게 오만한 사람이었죠. 상을 많이 받아봤다고 상 받은 게 난 최고의 내 이제 목표를 이룬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사람들 오만만 키워주는 그런 거라서 저는 상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또 좋은 사람들이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리고 만나서 기분이 좋고, 일단 성공하시는 분, 그럼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들 주변에 자주 만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사람들, 커피를 한잔 마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대화든, 아니면 접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나가신다면 그런 분들의 운을 같이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운을 받는 방법들을 배울 수도 있고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런 거 있죠. 그 실제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면은 엄청나게 그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자기 개발 영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해도 그 사람만큼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건 또 운이라는 것이 또 타고난 자기의 사주도 있고 팔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그 정도의 급도 안 되지만 내가 타고난 그 운명 자체를 완전히 몇 단계는 다 올릴 수 있는 과정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뭐뭐 해라, 나는 이렇게 해서 뭐를 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하면 실제적으로는 그걸 계속하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 그 발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윈프리처럼 똑같이 했어.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 윈프리처럼 성공은 못했지만 분명히 타고난 팔자나 사주는 아예 완전 밑바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이것을 행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자신의 사주를 뛰어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버리고 일단 좋은 것은 좀 따라 하시는 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운 좋은 사람들이랑 성공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 보면은 뭔가 다른 느낌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배우고 또 내 나름대로의 나의 철학을 또 하시면서, 그러니까 일단 배울 게 있는 사람, 삶의 이제 성공으로 배울 게 있는 사람. 근데 막 돈 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돈에 대해서는 배울 게 있겠지만 성품 같은 거는 이제 배울 게 없는 사람은 사실은 손절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개운이라는 것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상 자체가 부자가 되는 법 이렇게 되겠죠? 아니고 이건 개운법이에요. 내 운명을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이 벌게, 더 풍요롭게, 그 다음에 마음 또한 풍요롭게, 그 다음에 영적인 것 또한 풍요롭게, 그 다음에 신체적인 것 또한 풍요롭게, 이 네 가지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것, 정신적인 몸, 그 다음에 신체적인 몸, 정서적인 몸, 정신적인 몸, 영적인 몸이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죄송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끄는 개운법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돈 하고 돈에만 뛰어난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운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여러분들이 그 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바뀔 거거든. 그 사람한테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 기운들이 좀 어울리게끔 운이 좋아하는 기운으로 스스로 바뀔 수도 있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운이 나쁜 사람이라든가 운이 안 좋게 늘 사건 사고를 달고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녕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연애 타로니까 또 연애 예를 들어 보면은 계속 사건 사고 치는 배우자, 애인 이런 분들을 도우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 뒷바라지 하면서 뒤처리를 하면서 그 만족감을 얻고 계속적으로 연애를 이어가시는데 헤어지고 싶다고 입으로는 계속 말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되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큰맘 먹고 내 인생이 그 사람과 함께 가면은 내가 원래 타고난 그게 운명이 요까지의 단계라면 그 사람과 같이 가면 이까지는 못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운명대로 살 수 없어요. 요까지 가서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왜냐면 내 운을 그 사람이 잡아먹기 때문이죠. 가지고 가죠. 그나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니면 지금 이렇게도 행복해요. 이렇게 하면은 상관없지만, 난 진짜 안 되겠어 하는 사람은, 그런 상대라면, 연애하는 사람이 그런 상대라면, 과감하게 안녕 하시는 것도 내 삶을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왜, 잘 안 돼요. 이거는 내 운명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건데, 생각을 바꿔서 내 운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바꾸시면 절대 잘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내 운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들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3번째 개운법입니다. 자, 볼게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족입니다. 가족에 관한 거.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잘해줘라. 아주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쉽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가정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역사를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가족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묻지 않아.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라. 이거는 원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나랑 접촉할 수 있는 가족이라면 사랑하고 잘해주는 행위도 실제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경험인데요. 가족 세우기라는 여러분의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 버트 헬링거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하나의 심리학 학문으로는 저는 인정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학문은 어떻게 말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가족 세우기에 제가 한번 푹 빠져가지고, 몇 년을 계속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름 그대로 가족 세우기입니다. 가족 세우기인데, 심리치료라는 한 형태인데요. 이거는 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운들. 돌아가신 영가들과 사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다 문제들은, 거기 온 사람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가족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치료가, 심적인 치료가 많이 됐다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많죠. 그래서 형성된 게 가족 세우기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례를 봤잖아요. 엄청난 가족의 히스토리가 많아요. 상상을 초월한. 그렇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들을 가족 세우기를 통해서 해결하니까 아주 많이 심리적인 부분이랑 실제적인 삶도 많이 바뀐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족한테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삶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가족을 미워하면서 상위 1%까지 간 사람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여기서 성공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 심적으로 성공과 내적인 그 영적인 부분에도 성공은 가족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요까지 많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듣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족 세우기 얘기를 조금 할게요. 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 가족을 불러요. 가족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그러면 가족은 누구냐? 그 집단 그룹에 참석한 사람이 다 가족이 되는 거죠. 이제 대타를 해주는 거죠. 사이코 드라마처럼. 그래서 이제 세웁니다. 내 주인공이 세워요. 내가 세웁니다. 여기 엄마 자리예요? 아빠 자리예요? 마치 미술치료에서 그림처럼 엄마 아빠 다 그려봐, 이런 거죠. 치워요. 세웁니다. 그러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세웠어요. 그렇지만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 거리감이 딱 보입니다. 엄마 아빠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 있는 사람, 그리고 딸이랑 엄마랑
계속 붙여놓으면 도망가고 붙여놓으면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움직이는 시간도 줍니다. 이거는 역할들이 그룹에서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몰라요. 자꾸 이쪽으로 옮아가고 저 사람이 싫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말을 해요. 나는 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딸 역할 하는 사람이 자꾸 엄마를 보면 도망가. 그러니까 나는 연기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도망가려고 그 자리에 선 건 아닌데 자꾸 도망가게 되는 형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일들이 이제 히스토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료사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최종은 이런 거예요. 어쨌든 미움이 엄청나게 있는 집안이죠. 그래서 이 삶을 망치게 되는 가족들이 끈이 자꾸 얽혀있는, 그래서 그걸 풀어줍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주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엄마 역할을 한 내 사람한테 딸이든 아들이든 그분은 이미 도망을 가셨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자신을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꼭 큰 절을 시킵니다. 절을. 얼마나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면 절을 못해요. 왜냐면 내면에서 계속 미워하고 있으니까. 절이 끝까지 안 나오고 절을 하기 일보 직전에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저도 눈물이 나오려는데 그때 그 장면들이 생각나서 좀 눈물이 나는데요. 그래서 절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통곡을 하면서 부모님께 절을 하고 그분들을 용서하고 그분들을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찾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가족이 엄청 자기 운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사실은 역할을 하는 큰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미움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내 운을 위해서 가족은 어차피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난 거고 하늘이 서로 배우라고 이런 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짓을 하는 가족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가족을 꼭 이해하시고 결국 이제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하시면은 정말 개운을 할 수 있고 운명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14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너무 앞에 거랑 기분이랑 좀 다른 기분으로 해야 되네요. 자, 넘겨보면은 이렇게 성가를 하는 모습이랑 이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거는 막 나온 건 아니에요. 책에 있거나 자료를 통해서 안 건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나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합해 봤을 때 이거를 넣었습니다. 14번째는 바로 콧노래를 불러라. 진짜 노래도 좋지만 이렇게 콧노래라는 것은 자기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니까 흥분되어 있는 마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마음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래 나 개운법 해야 되니까 사람도 안 미워하고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삶이 그렇게 돌아가겠어요. 항상 방해꾼이 나타나잖아. 방해가 되는 일들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실제적으로 욱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때 좋은 방법은 콧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하면 정말 깨닫는 건 그 전에 만약에 얘랑 다퉜어. 진짜 말도 안 통하게 하고 전화를 팍 끊고 그럼 막 흥분되어 있잖아요. 심장도 콩닥콩닥 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속은 진짜 괴롭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지금 딱 그 일로 인해서 형성된 그 마음 자체가 심정 자체가 발달하는 것을 막아요. 그러면 나쁜
게 일어났어. 아, 진짜. 막 이렇게 일어나면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거나 씩씩거리거나 우울로 빠지면은 이제 발전하죠. 이게 이제 계속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지잖아요. 원래 부정적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를 좀 가라앉히는 게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명상하자 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러기에는 또 웃기잖아. 그럴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용서나 봐라.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자기 마음을 조금 가다듬고 다시 그 일을 다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 해결 방법이라든가 그런 현명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쓰는 방법이고요. 효과도 굉장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음 심적으로 좀 힘들 때 이런 식으로 콧노래를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목욕할 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설거지. 특히 힘든 거 할 때, 억지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청소를 하거나, 뭐, 하기 싫은 거 할 때. 약간 역으로, 반어지만, 정말 하기 싫은데 하면서, 하면, 정말 하기 싫은데 마음을 계속 반복하면은, 정말 진짜 미치겠네 저거 어쩌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고 이 노래를 하면은 하면 거기서 끝나요. 정말 하기 싫네 이걸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미움으로 가거나 원망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를 좀 비하하거나 아니면 현상을 짜증내거나 이런 것까지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악마들이 내 집을 침투하려는 것을 막게 되죠. 알겠죠?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나? 그래서 운이 나쁜 거를 탁 소금으로 막 뿌리는 느낌으로 좀 재수가 없다. 기분 나쁘다 하면 기분이 나쁜 건 일단 재수가 없는 거거든요. 짜증이 난다 하면 재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 한번 하시면 여러분 많은 악마들 악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이런 것들 실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최대 계속 평생을 할 건데요. 이 효과를 보려면 이제 3년인데 한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떤 행운들이 나에게 오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체크하는 걸 또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돈보다 운을 벌어라는 한번 그 1편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외에 또 운을 버는 개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을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위해서 한번 관심 가지고 이제 검색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물러날게요. 그럼 안녕.